안녕하세요. 장동건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트럼프 관세, 배당락 등의 외국인이 배당락 등 차익 실현 등이 나오면서 외국인 2,400억, 기관이 2,779억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2,621.75포인트 0.73%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710.85포인트 0.07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550억, 기관은 664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원달러율은 1443.00원, 0.68% 세 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EU에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특징주를 살펴보면 미용기기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업황 성장 추세 지속 전망 소식에 레이저 옵텍, 클래시스, 아스테라시스, 동막 메디컬 등 미용기기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PB 무용 장비 업체들에 대한 M&A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총 6가지를 들 수 있다며 이는 예뻐지고 싶다는 본능에 따른 말하지 않는 셈입니다. K시대의 흐름, 글로벌 수요 흡수, 규제 장벽, 영업 장벽, 현금 창출 능력 등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입니다. 미용기기 업체 M&A 사례로는 2023년 7월에는 누트로닉이, 2024년 7월에는 제이시스 메디컬이 사모펀드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던 전례가 있다면서 이 근황을 살펴보면 신제품 출시, 빠른 국내 시장 침투, 수출 성장 지속의 흐름을 통해 사업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의 재무제표 안정성도 확보하며 순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수 여부보다는 산업 전망이 중요하다며 이는 향후 장비와 소모품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인수자 입장에서도 대금을 치를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요 피부 미용 장비 업체로 꼽히는 클래시스, 비오온텍은 각자의 지역에서 장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준비를 끝마쳤다며 성장을 기대할 만한 지역이 미국, 유럽, 브라질, 중국, 일본, 태국 등 문화권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학령 해제 수혜계담이 지속되면고 또한 에이펙 고위관리 회의에서 K뷰티 인기 소식이 나오면서 화장품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토니모리, APR, 비투스킨, VT, 마녀공장, 청담글로벌 등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중국이 올게 한한령, 한류 제한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K뷰티를 이끄는 주역인 중소화장품사들이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최근 외국계 기업과 민영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의 2025년 외자 안정 행동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 급감과 내수 부진에 따른 중국 경제 둔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대중국 외교가 본격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좋은 흐름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한학령 해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제 정상회의 준비기구인 중국 아태협력중심은 내달 한국에 문화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며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을 찾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한중 관계 안정성 유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또 언론에 따르면 에이펙 1차 고위관리회의에서 참석하는 각국 대표단 관계자들에게 K뷰티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위관리회의가 열리는 경주 하백 전시 컨벤션센터 야외 전시장에서 운영하는 K뷰티존의 사흘간 에이펙 회원국 대표단 265명이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북도가 주관하고 경북 IT 융합산업기술원, 경북화장품산업회, 대구한인대가 함께 참여한 뷰티존에는 기초와 색조 화장품, 헤어스킨, 바디케어 제품, 피부 탄력기, 진동 클렌저 등 도내 33개 기업에서 생산한 우수 제품 200여 종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뷰티 디바이스 체험과 퍼스널 컬러 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미용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찾아보는 색다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정부가 REC 제도를 폐지 추진하고 인도 태양광 보조금 정책 추진 소식 그리고 중국 태양광 모듈 가격 인상 소식이 나오면서 태양광 종목들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나솔루션, HT 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S에너지, SK이터닉스 등 태양광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산자부는 전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는데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대표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에만 집중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이 풍력, 수력으로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현물 시장에서 REC를 사들여 재생의 에너지 의무 공급비를 맞춰온 대형 발전사가 2027년부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짓거나 설비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 인도가 태양광 산업 발전을 위해 10억 달러, 약 1조 4,22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 추진 중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도 신재생에너지 대변인이 인곳, 웨이퍼, 폴리실리콘 제조업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해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통한 생산업체 키우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주요 중국 태양광 모듈 제조사들이 판가 인상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 배경으로는 춘절 이후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유럽의 모듈 재고 소진도 완료됐고 여전히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전력시장 개혁에 따라 5월까지 FIT 시장에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집중되면서 폴리실리콘을 시작으로 전 밸류체인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투사, 필요사 AI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TSMC가 국내 AI 반도체 스타트업 필요사 AI의 투자 검토 소식이 지속되고 있고, 검토 소식과 또한 메타가 필요사 AI 인수 추진 계획안이 지속되면서 포바이포, DS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가 상승했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필요사 AI와 또 AI 반도체 화질 개선, AI 서비스 탑재 통합 솔루션 개발 이력 사실이 있는 포바이오가 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IT 업계에서는 TSMC 투자의 자회사인 TSMC 글로벌이 지난해 4분기부터 필요사 AI에 전략적 투자를 당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필요사 AI는 데이터 센터 서버용 AI 추론 특화 반도체를 개발하는 페립스 스타트업으로 TSMC의 전략적 투자 검토는 TSMC 공정을 통해 필요사 AI 칩을 생산하며 기술력을 인정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필요사 AI는 아직 투자 규모나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는 고가 엔비디아 칩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 LLM 성능에 최저가 된 반도체를 개발 중인 상황에서 필요사 AI 인수 협상을 진행 중이고 다음 달 안으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요사 AI 측이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회사의 미래와 더 큰 성장 그리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선의 선택을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테크윈, 고영, PSK홀딩스, 두산, 하나머트리얼 등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뉴욕 증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지난 4분기 매출이 393억 3천만 달러, 56조 4,582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 380억 5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로 나왔는데요. 순이익 EPS는 22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억 9천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조정조단 순이익 EPS 역시 0.89달러로 예상치 0.84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이 430억 달러로 추정치 417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라고 밝히는 등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차세대 그래픽 저장 장치 GPU 블랙엘 매출이 지난 4분기 만에 110억 달러가 발생을 했고 젠슨한 최고경제 CEO는 성명에서 블랙엘에 대한 수요가 놀랍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클래스 채무 책임자도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제품 출시 속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엔비디아가 내놓은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소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갈수록 둔화되는 성장세로 최근 7개 분기 중 가장 낮은 매출 증가를 기록했고 이번 분기 매출 가이던스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하는 셈인데 이는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13포인트나 내려앉게 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 매출 총이익률 역시 소폭 하락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지난 4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률이 73.5%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1분기 조정 매출 총이익은 71%로 예상되는데 이는 시장 예상치에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1.49%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3.96% 하락하면서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주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전기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금양, 필옵티스, 동아기업, SKI 테크놀로지 등 2차 전지 전기차 리튬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테슬라 3.96, 네비안 0.44, 루시드 13.60%등 미 주요 전기차 업체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유럽 판매 급감에 따른 여파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시드는 지난해 4분기 매출 또한 2억 3,450만 달러와 순손실 6억 3,69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또 경영진 고체가 또 긍정적이는 않다면서도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 루시드를요 목표 주가를 기존 3달러에서 1달러로 하향 조정을 또 했습니다. 주요 은행이 배당락을 실시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DGB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BNK 금융지주 등 은행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은행 지주 회사들이 배당 기준일 오는 28일 앞두고 금일 배당일을 인한 배당량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전일 26일까지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등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데다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등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 대표적 건설 중소형 종목들이 하락했는데요. 건설 업황 악화로 유동성 우려가 부각하기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범양건영, 이화건영 등 건설 대표적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건설 업황 악화로 약한 고리인 중견 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있는 가운데 신동한 건설 시작으로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등이 유동성이 이겨내지 못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형 건설사들 또 허리띠 졸라매기 나섰고 유동성 이기설이 휩싸이던 롯데건설은 서울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구형속의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재명 관련주가 하츠, 디젠스, 이건홀딩스, 오리엔트 전공 등 이재명 관련 정치 테마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반면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한솔홈데코, 대형포장 등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관련 종목들은 상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3월 26일 오후 2시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검찰은 전일 이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수준인데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하,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며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면서 20대 대선의 득표율차가 0.73포인트 것을 감안하면 고려하면 피고인의 거짓말이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검찰에서는 얘기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와우넷 공개 방송할 때만 동시에 송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